알토스 벤처스의 시작을 황 교수님이 하신 줄 몰랐습니다. 황 교수님이 등 떠밀어서 하셨다면서요? 김봉진 씨 만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크게 이제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아이디어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 마켓이 그렇게 클까? 김봉진 씨 맨 처음에 만나고 봤을 때는 잘하면 한 1억 불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 김에 고민하더니 아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오늘 또 저희가 어마무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국인 최초의 종신 교수님이시자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싹을 틔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승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책만 읽어봐도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동료 교수님들 중에서 이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뭐 둘레에 뭐 쌓였죠. 바로 앞에, 바로 옆에 다 노벨상이죠. 저만 빼놓고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경영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써주셨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신 게 아닌가. 예, 그랬습니다. 제가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35년 동안 이제 가르치고 리서치를 했는데 35년 동안 이제 페이퍼를 계속 이제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 50편의 이제 논문을 썼고 그중에서 어떤 건 이제 아주 유명한 페이퍼가 돼버렸는데 은퇴를 할 때쯤이 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욕심이 생겨갖고 이왕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배웠던 거를 갖다 합해갖고 한국에다가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만들어야 되죠.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릿속으로는 제목을 몇 가지는 적어놨어요. 이런 거로 쓰리라 하는데 막상 시작한 거는 이제 은퇴하자마자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결국 쓰기 시작했죠. 저는 일단 처음 해봤을 때 두께 좀 놀라긴 했고요. 더 놀란 거는 이게 한 3-4시간 만에 그냥 다 읽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건 칭찬입니까? 이게 모독입니까? 어느 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술술 잘 읽혀갖고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하다 봤더니 아주 쉬운 컨셉트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과대 포장한 거예요. 무슨 론, 무슨 학설 이런 거 하는데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노벨상 탄 사람 내 둘레에 있지만 그 사람들 페이퍼 읽어보면은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페이지면 충분할 페이퍼를 왜 30페이지가 해서 썼는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했고 내가 그걸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내가 공대생이었을 때 누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으련만 한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에서 한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중간에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 공대생이었을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읽을만 했을 것이다. 이해가 좀 더 잘 됐을 거다. 그렇죠. 내가 그리고 그 청년을 독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해갖고 책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이 스타트업, 그 다음에 기업에 있어서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 VC가 한 곳이 있는데, 알토스 벤처스라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 여기서 투자한 회사들이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 여기까지는 일단, 메가 히트급이고요. 그 다음에 직방, 소카, 마이리얼 트립, 그 다음에 두나무, 29cm, 베스핀 글로벌, 등등등 해서 요 정도 급이 막 수십 개 됩니다. 그래서 알토스 벤처스가 사실상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알토스 벤처스의 시작을 황 교수님이 하신 줄 몰랐습니다. 네. 한킴 대표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서. 근데 한킴 대표님이 제자분이시고 그냥 제자분이 아니라 황 교수님이 등 떠밀어서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몇 개의 회사한테 투자 자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배경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관련된 CIS라고 했고 컴퓨터즈 인포메이션 시스템 쪽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가 저한테 이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저도 보고 그다음에 딴 벤처 캐피탈리스트하고 같이 가다 보면 결론이 뭐냐면 첫째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다. 유난히 날고 뛰고 이런 게 아니라 상식과 어느 정도 약간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성공하고 어떤 데는 실패하고 거기 내에서 결론이 뭐냐면 이 VC라는 게 아주 특별한 아주 희한한 재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 느낌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계
에서는 전혀 실리콘밸리에 투자한 데가 없었죠. 제가 한 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에 있는 어떤 재벌을 하고 얘기를 해갖고 사실 이게 한국에도 거기에 갈 수 있고 거기 가는 게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때까지만 해서도 야, 이 미국 같은 데 가갖고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까. 근데 별게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만 제대로 찾으면은 가능하다. 또 사람 찾는 것도 희한한 사람 잡을 게 아니라 가장 믿을만하고 정말 성실하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어느 정도 아는 이런 모든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한국계가 유리하겠죠. 여러 번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은 한킴입니다. 그래갖고 전화 딱 한 통한 거예요. 그때는 그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를 해갖고 야, 벤처 캐피탈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와,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Don't worry. 가능해. 하면서 그러고 나서 와갖고 해보죠. 근데 해볼 때 그 친구하고 브랜든 킴이하고 둘이 같이 굉장히 친구였어요. 그리고 같이 항상 내 클래스에서 같이 듣고 이랬던 친구인데 하면서 우리 둘만 갖고 안 되고 또 한 친구, 호남이라는 친구가 테크놀로지에서 한번 VC를 한번 일한 적이 있으니까 그 친구도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좋다, 3명이서 하자. 해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맨 처음에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좀 죽수다가 많은 걸 배웠죠, 거기서. 펀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뭘 했냐면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스마트한 친구들이니까 결국은 해낸 거죠. 와서 봤더니 보이거든요. 그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VC들이 이렇다 할 VC가 잘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중구난방이었고. 있기는 있었으나. 있기는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페어한 게임이 아니었죠. 시장이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제가 한킴을 뽑은 이유가 사람이 성실하고 절대 누구의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사람이 아니고 또 뭐냐면 가장 정직해요. 저하고는 이제 가끔가다 저는 업데이트를 받는데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냐 하면 나쁘면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나쁘다면 정말 나쁜 거고 좋다면 정말 좋은 거야. 뭐 어드바이저로 저는 뒤에서 서포트를 했지만은 이 친구가 밖에 나가갖고 우리 그 새로운 창업가들을 갖다 대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열퉁돼서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배신을 해갖고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억지로 깎는다든지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가드를 놔버려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마음을 놓고 다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이 절대 나를 갖다가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창업가로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들 때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거냐. 또 잘 될 때 내 걸 다 훔쳐가려고 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 나 도와줄 사람이지. 결코 나를 갖다 해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토스 벤처스가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리콘밸리나 뭐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또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실패를 했는데 또 투자를 해서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네, 항상 믿음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여기 책에도 잠깐 언급이 돼 있지만 이전에 VC라고 하면은 약간 채권자처럼 투자자가 아니라 나는 돈 빌려준 사람 이런 식으로 좀 VC가 형성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알토스 벤처스가 들어오고 이제 그 당시에 생겨난 몇 개의 VC들이 우리나라에 씨를 뿌렸던 거는 정말 투자자로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제 나중에 돈 달라고 다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이제 선진적인 문화가 조금 정착이 된 거죠. 그렇죠. 뭐 그뿐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어떤 회사가 알토스가 투자하는 회사가 망하게 됐대요. 네. 망해갖고 빚이 몇 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날아간 거죠. 근데 알토스가 뒤로 갚아줬대요. 그것도 갖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채무의 체인에서 본 데는 첫째는 법적으로 사실은 망하면 뭐 뱅크럽시의 정의가 채무 같은 거는 이제 끊는 게 이제 원칙인 거죠. 네. 그 뒤에 있는 그걸 베킹한 VC가 그 돈을 바꿔준 거예요. VC는 사실 우리도 손해봤는데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 면에서 볼 때 결국은 그런 것 자체가 나중에 좋은 딜이다 하면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딜이다 하면 물론 항상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의로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을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버 같은 데가 나왔을 때 서로 들어가려고 막 하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을의 힘이 생겼을 때 거기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믿고 할 만하다. 이런 데서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 가장 크게 히트친 알토스 중 하나가 로블락스 회사예요. 로블락스를 알토스가 제1 투자가 유일한 VC였을 거예요. 네, 처음에요. 그리고 보드 시트도 2개를 갖고 있었어요. 이사회 그 이사 자리. 그렇죠. 처음에만 이제 등 떠미신 게 아니라 계속 어드바이저로서 지금도 계속 같이 물론이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사실상 이
땅 파서 아. 이제 씨앗까지 뿌리신 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크게 이제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네. 김봉진 씨 만나고 나서 결론이 뭐 아이디어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다 네. 괜찮은데 네. 그 마켓이 그렇게 클까? 그게 아. 내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이 원래 이 그냥 잡지도 아니고 그냥 상가 책 보고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처음만 그게 해도. 이제 결론이 잘하면 한 1억 불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 김에 고민 하더니 네. 아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친 거예요. 청출어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결정은 그쪽에서 잘한 거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코멘트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거에 우리는 학자로서 계속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김봉진 의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대표 리더로서 많이 지금 존경하신 분들도 많고 어떠셨어요? 직접 만나보셨을 때는? 금방 느낀 건 뭐냐면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우리 생각하고 그 선전문 보면은 눈에 띄지 않아요. 네. 선전 귀절이 참 나하고는 다르지만 희한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한국 사람 특히 가운데 다들 점잖고 그러는데 김봉진 씨 맨 처음에 만나고 봤을 때는 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 같은 거로. 근데 하면서도 자신 있고, 어디서 그렇게 저렇게 자신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것 같더니 역시 힘이 나오거든요. 디자인 스쿨인가 다녔어요.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독서광이고, 그 자기 직원들한테 자기 재산의 상당수를 갖다 떼주고, 여러 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투자가라고 생각해요. ESG를 갖다가 몸소 실천하는 아주 훌륭한 경영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또 김봉진 의장님뿐만 아니라 책에도 언급이 되던데 쿠팡의 김범석 의장님 네. 같은 경우도 또 만나 뵈시고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맨 처음에 약간 많이 접촉 못해 한두 번 만났을 거예요. 한 번은 알토스 뭐 무슨 파티 때 한번 투자가들을 갖다가 모셔갖고 그리고 자기들이 투자하는 회사하고 같이 만났을 때 이제 느낀 거예요.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봤더니 처음에는 하버드 MBA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거 틀렸지. 감히 지금 저쪽 동부에서 지금 그렇죠. 우리하고 이제 라이벌이니까. 그, 그들 하버드 갔다 동부에 스탠포드라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한다 봤더니 1년 하다가 관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거의 뭐 소셜 커머스 해갖고 동네에서 예를 들면 200명 이상이 다이슨의 청소기를 사겠다 하면은 뭐 20% 깎아주겠다.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룹팡이죠, 그게. 네, 그룹폰. 그룹폰을 갖다가 흉내내고 이름도 쿠팡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럴 줄 알고 이제 왔는데 그 파티 전에 직전에 얘기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 그러니까 아무나하고 똑같이 됐대요. 네. 그냥 이커머스가 돼버린 거야. 네, 소셜 커머스에서 이커머스. 그래갖고 사장을 만났길래 그때 물어봤죠. 아니, 왜 비즈니스 모델을 갑자기 바꿨습니까? 한 얘기가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이건 로컬 하는 거예요. 샌호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카탈로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또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만 해서도 그 지역 몇백 개가 되고 한국만 해도 몇십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부산에서 연평도 족이라 그랬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품질 관리가 안 되는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품질 관리가 어떻게 보면 그건 품질 관리의 익스피리언스에 따르면 이건 업사이드에 대한 어떤 가능성보다는 다운사이드에 대한 위기가 더 많은 거죠. 연평도가 아니라 딴 데서 한 거다 하면 그거 하나가 사람들 머리에 그냥 다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의 제품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어떤 인식이 돼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레퓨테이션이 떨어져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마트한 거예요. 그걸 바꾼 거죠. 그걸 미리 알아본 거. 그렇죠. 자기가 제일 먼저 할 때, 이 퀄리티는 명성하고 관련된 거고, 명성은 회사의 우명 관계된다는 연결성을 갖다가 우리 학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바꾼 거죠. 뭐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황 교수님도 한번 리더십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원래부터 좀 알아봤다. 두 분 정도 이렇게 좀 꼽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한국에서는 그 접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아까 봤던 한킴은 한 사람이 있죠. 한킴. 어떤 카리스마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소프트하지만 속은 굉장히 단련된 사람이에요.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사람이니까 육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기강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 가운데 배조에 대해서 존 도어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이제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마존이 맨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인터넷이 막 이제 뜨기 시작할 때죠. 그때 나왔을 때 그 비즈니스 플랜을 봤을 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을 어떻게 아마존을 어떻게 아마존에 대한 그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보링한 비즈니스 플랜 중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면 너도 나도 인터넷 다 있는데 너도 나도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 갖고 물건을 팔겠다. 그것도 처음에는 책을 팔겠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책이 크면 얼마나 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회사 제목을 아마존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이 친구가 책하고 아마존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강이라는 뜻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망이 있긴 있구나 이런 거지만은 어느 누구가 이 모든 세상 물건을 갖다 거기서 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힘 있는 회사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존 도어가 본 건 뭐냐면 이 친구의 능력인 거죠. 이 친구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헤쳐나갈 때 아직까지 해도가 완전히 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런 맵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친구한테는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저 비즈니스 플랜이 책도 팔고 딴 것도 팔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C급이라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C급이야. B급도 아니고 C급. C급이에요. 근데 난 사실은 C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조금 잘했는데 내 편집인이 C로 바꿔버렸더라고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딱 시작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왜 여기까지 왔느냐의 이 중간의 스텝을 보면은 비즈니스 플랜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첫째, 지금 돈 벌고 있는 게 AWS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때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렇네요. 자기네 그냥 하다 보면 클라우드에다 하다 보니까 야, 이 클라우드 갖고 장사하면 어떨까 하다가 클라우드가 된 거고. 그다음에 그때는 맨 처음에 비즈니스 플랜에 자기가 우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로지스틱을 안 해도 된다. 우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드롭십이라는 거죠. 내가 주문을 받죠. 주문을 받으면은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출판사에다 넘기는 거예요. 뭐 출판사가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에 물 안 묻히고 나는 책을 실컷 팔 수가 있다. 재고도 안 떠안고. 재고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와, 그 말이 되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첫째, 이런 출판사는 한두 권 갖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몇 부입니까? 300부가 돼야고 1000부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내용도 모르고 직접 보내. 완전히 뻥치는 거예요, 뻥치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하다가 보더니 야,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걸 헤쳐나갔죠. AWS에서 새로 만들었고 했죠. 그다음에 로지스틱이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한 거예요. 지금은 아마존에서 나 다 아마존에서 사요. 왜냐면 다음날 배달 안 해주니까. 스피드예요. 스피드를 자기네가 직접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UPS니 이러면 FedEx가 들어있는데 걔네들 갖고는 이런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플랜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갖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물건 재고 갖고 있는 건 파는 게 아니라 남의 재고를 갖다가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벤더, 내 어떤 판매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딴 판매자들도 다 와갖고 여기를 통해갖고 한다니까 마켓플레이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면 충분하다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애당초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중간에 다 개발이 된 거지 처음에 데이원에는 없는 거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보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 플랜 볼 때는 글쎄다. 다 퀘스천이 나죠. 오히려 뭘 보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비넛 코슬라라고 옛날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만들고 클라이너 퍼킨스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자기나 코슬라 벤처가 있어요. 스탠퍼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이었고 한번 와갖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솔직히 비즈니스 플랜을 정말 대강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받느냐? 아예 안 볼 거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써 있는 뒤에 사람을 본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옵티미스트예요. 그러니까 낙관주의고. 근데 그걸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된 자제된 낙관주의자를 보는 거예요. 자제된 낙관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남들은 이렇게 함부로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가 있다. 왜 이러한 이유로. 그걸 보는 거지. 그죠? 이 비즈니스는 기가 막힌 마켓에다가 이 숫자 봐라. 이거 첫 해에 그 마켓이 그러니까
1억 불, 그 다음에 10억 불, 뭐 이런 거 보면 특히 그 사람 얘기가 숫자는 안 본다. 의미 없다. 이런 네. 거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어차피 핵심 BM도 나중에야 알 수 있는 거지. 요거 봐서는 안 나온다. 예. 이것만 갖고 하다가는 오히려 다 망한다. 이거. 그때 한번 코슬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네. 이렇게 쫙 가는 게 이게 비즈니스 플랜이다. 이렇게 된 회사 나 한 번도 본 적 없다. 다 엉뚱한 C에 가 있든지 D에 가 있든지. 네. 그러니까 이걸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걸 할 수 있는 해양술이라 그러나요? 그걸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보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많이 알았다 이것보다도 이 사람이 이 회사를 갖다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책 보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뭐 레이건 대통령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이 박태준 회장님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그분도 인상 깊은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한 공장을 만들 때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노동력은 엄청나게 싸니까 시설은 엄청나게 비싸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돈이 없는 건 나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싸고 값싼 노동력이 있는 노동에다가 투자를 하고 기계는 조금 중고든지 좀 조금만 사면 되는데 사람 이 사람은 갈아서 하면 완전히 되니까. 죽어버린 거야. 사람을 갖다 줄이고 그다음에 기계 투자를 엄청나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일반적인 룰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죠. 이제 답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나라가 다 평생 가난할 거나 우리 안 그렇다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한번 뒤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쫓아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은 뭘 봤냐면 오늘을 본 게 아니라 내일을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언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큼 미화된 건지는 모르지만 공장을 지을 때 여기서 앞에서 스텝이 여러 가지 스텝이 나오는데 스텝 A를 여기다 짓고 그다음 스텝 B를 여기다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 연결을 할 때 이게 가능한 한 짧아야 좋대요. 왜냐면 열이 에너지 문제인데 가는 동안 열이 식는 거야. 식으니까 이만큼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 그 로스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한마디로 스투피드한 디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누가 물었나 봐요. 왜 이렇게 졌냐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갖고 띄엄띄엄 졌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단계는 이걸 다 메꾸는 거다 이거죠. 중간에 그냥 다. 이게 다 우리의 공장이었다. 이거. 너는 못 보지만은 우리는 보고 있다. 이거. 결국 그렇게 됐습니까? 그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2차, 3차, 4차까지 하면서 그 자체를 갖다 완전히 다 메꿔버린 거예요. 몇 수업을 내다보면 리더의 아까 말씀하신 당장의 뭐 비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루는 거. 그렇죠. 물론 리더십이 여러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두 개의 모델이 되는 리더십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 하나가 리더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갖고 조직이나 자기 회사를 위해서 롱텀을 보면서 결정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아젠다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걸 보면서 우리 회사한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주는 거죠. 바로 그 모델인 거죠.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